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동입니다. 2부에서는 슈퍼듀오 매치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누적 수익률 대결 펼쳐보고 종목 상담까지 이어가는 시간인데요. 그렇다면 그동안의 누적 수익률은 어떤 변화가 생겼을지 바로 만나보시죠. 자, 1위 팀입니다. 김지훈, 오현진 팀인데 누적 수익률이 147%까지 지금 늘어나 있는 상황입니다. 종목별 수익인데 신세계 인터내셔널 수익률이 무려 97%가 지금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만간 100% 볼 것 같고요. 대림산업, 호텔신라, 이노션 모두 올라가는 가운데 호텔신라가 32%까지 수익률 키웁니다. 어제 새롭게 편입된 코웨이, 오늘은 소폭 손실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2위 팀 살펴보도록 하죠. 이청원 오창록 팀이고요. 종목들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적 수익률 16%대인데 종목별 보면 전체적으로 지금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팀 같은 경우에는 포트폴리오가 한번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잘 나가는 종목들 모두 정리를 했고요. 지금 다시 새롭게 편입한 모나미, 하림, 안트로젠 일단은 소폭씩 손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3위 팀 살펴보도록 하죠. 최명선, 윤병호 팀이고요. 3위로 올라왔고 오늘 함께하는 분들입니다. 드디어 플러스권으로 돌아섰습니다. 자,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종목별 수익입니다. 일신바이오가 안타깝게 탄력 둔화로 매도가 됐지만 웰크론 종목이 오늘 또 신고가 장중에 경신하면서 급등 나왔습니다. 수익이 47%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데즈 컴바인, 미투오는 마이너스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도 플러스로 지금 전환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팀은 송동현, 정희진 팀이고요. 이 팀이 누적 수익률이 마이너스 12%까지 빠졌습니다. 종목별 수익 살펴보도록 하죠. SK하이닉스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마이너스인 가운데 텔콘, 에이프로젠, KIC, G3BNT 지금 마이너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 팀은 김형철, 이성배 팀인데 누적 수익률이 많이 저조합니다. 마이너스 56%. 종목 수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즈니스온 그리고 한정기술은 잘 달리고 있는데 나머지 세 종목이 지금 지지부진한 상황이고 PNE솔루션이 오늘 급락 나오면서 수익률이 많이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종목별 수익 샀고요. 개인 수익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위 송동현 팀장의 태고사이언스, 4위는 오현진 팀장의 호텔신라, 3위는 최명성 소장의 웰크론, 2위는 오창록 차장의 크레아플래닛, 김지훈 차장의 신세계 인터내셔널 굳건하게 1위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의 신규 종목 공개해드립니다. 오늘의 신규 종목 하림서산, KC피드, SK증권, 현대상선, 두산인프라코, 호텔신라, CJ오쇼핑, GS글로벌, 롯데하이머트까지 총 10종목입니다. 오늘자 내일장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슈퍼듀오 매치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할 텐데요. 먼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진행이 됩니다. 총 10분이 함께하고요. 하루에 2분씩 한 팀으로 한 개의 포트폴리오 5종목씩을 운영하게 됩니다. 출연 요일에 따라 조금 전에 보셨다시피 총 10종목의 신규 종목을 제시하게 되고요. 이 가운데 유망한 종목들 자유롭게 편입합니다. 수익 실현과 매도 참여자가 탄력적으로 대응이 가능합니다. 단 시가총액 300억 원 미만의 종목과 1거래대금 5억 원 미만의 종목들은 안전상의 이유로 금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목 상담 바로 이어집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 상담 지금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하나하나 해결해보는 시간까지 알차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시각 시황 변동 상황 간략하게 짚어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460포인트 살짝 무너졌네요. 2456.44포인트. 19포인트가 넘게 빠져내려가고 있습니다. 낙폭이 더 커졌네요. 일중 흐름들 체크해 보도록 하죠. 거래소 전강 후약 장세 제대로 보여줍니다. 장 초반에 빨간불 살짝 보여주는 듯 하더니 이후에 급락했고요. 장이 회복이 되질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보시면 답이 좀 나옵니다.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고요. 기관 2,172억 원이나 매도합니다. 외국인도 1,792억 원 매도세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개인이 3,585억 원 현재 매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번에는 코스닥 지수 살펴보도록 하죠. 861.50포인트의 거래가 되고 있고요. 2포인트 정도의 상승, 소폭 상승에 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중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866부터 858까지 빠졌다가 소폭 지금 만회 한개 860포인트 위에서 턱걸이하는 수준입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여기도 외국인이 많이 팝니다. 377억 원이나 팔고 있고요. 기관이 267억 원 매수, 개인은 96억 원 순매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원달러 환율의 흐름은 어떨까요? 오늘 1074원 50전까지 상승하면서 원화 약세 펼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감 전략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증권 영업부 김민수 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시장 상황 먼저 점검 부탁드리고요. 남은 시간은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어떤 대응이 필요할지 함께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국내 시장이 어떻게 보면은 좀 견딜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변화가 좀 못 나오고 있고요. 미국 시장은 그래도 좀 탄탄하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국내 시장은 어떤 신흥국 입장 쪽에서 온도 차이가 좀 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지금 최근에 이어졌던 아르헨티나의 IMF 구제금융 사태라든가 특히 또 MSCI의 중국 A지수 편입을 위해서 이제 리밸런싱이 들어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6월 1일까지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나올 수 있는 환경들이 만들어진 점들이 아무래도 글로벌 시장을 따라갈 수 없는 그런 한계를 좀 보유한 게 아닌가 생각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다 보니까 시장이 그렇다고 해서 또 급하게 밀리는 부분도 아니고 그런 관점에서 어떤 숲이 아닌 나무를 어떤 집중하는 흐름들이 나온다. 특히 나무 같은 경우는 지수는 그렇게 크게 상관하지 않은 채 종목이나 섹터 중심에 열광하는 그런 시장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 지금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그런 관점 쪽에서 삼성전자는 액면 분할의 어떤 흥행을 실패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관점에서 지수와는 상관없이 계속 남북경협 섹터가 시장에 계속 관심을 받는데 상대적으로 남북경협 섹터가 좀 주춤해지면은 오히려 그 바톤을 기존의 제약 바이오 업종이 받고 있는 만큼 어떤 섹터 중심의 영향력들이 상당히 강화되어 있다는 게 지금 현 시점의 평가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고요. 따라서 일단 이런 섹터의 쏠림이 계속 이어지면서 빠르게 매매하고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자신이 있다고 한다면 모르겠는데 그럴 가능성들이 지금 좀 제약적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어떤 그 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여력들이 많이 부족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남북경협 섹터를 통해서 어떤 이제 중화학이라든가 건설업종, 특히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이 사라졌다라고 많이 표현을 했는데 그 어떤 성장 동력을 복구할 수 있을 만한 중화학, 건설 이런 어떤 업종들의 부활이 어떻게 보면 반가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말씀드렸던 이제 여러 가지 업종들이 당장의 어떤 변화가 아니라 어떤 앞으로의 미래 청사진과 그리고 그에 따른 어떤 반향을 먼저 생각하면서 주가가 이만큼까지 올라왔다고 한다면 그에 따른 여파 또한 지금 여기서 대응할 수 있는 여력도 상대적으로 많이 좀 줄어있다는 관점 쪽에서 무조건 미래만 보고 지금 어떤 주가를 베팅하기에는 상당히 좀 이성적일 필요는 있다라고 봐야 되게 되면 아무래도 그쪽에 대한 부담감들도 좀 남아있다고 봐야 되겠죠. 따라서 지금 같은 경우는 빠르게 섹터 변화를 대응하면서 매매에 대한 자신이 없다고 한다면 여전히 포트폴리오는 축소하는 게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 쪽에서 어떤 섹터의 흐름들을 계속 비교해 가면서 어떤 영역들을 대응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 말은 쉽지만 참 대응은 어렵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대응이 역시나 쉽지가 않은 장이고 지금 쏠림 현상이 굉장히 심화되어 있는 장이다라고 짚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장에서 그래도 눈여겨볼 만한 종목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종목 공략해 볼까요? 네, 그래도 지금 당장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좀 점진적으로 계속 변화가 나오는 흐름이다라고 하게 되면 중국 소비주에 대한 관심이 계속 필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이제 더 빠르게 움직이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어떤 눌림목마다 그리고 시장에 대응은 충분히 할 수 있는 흐름들로 나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지금 나오고 있는 대표적인 면세점, 화장품, 카지노 관련주들이 어느 정도 흐름들을 보여주는 모습을 갖춰가기 때문에
그보다 더 상승 여력이 못했던 종목들 중심으로는 계속 대응 가능하리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2등주 관점 쪽에서 한화 갤러리아 타임 같은 경우, 또 하나 화장품 쪽에서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경우 실적에 대한 변화가 작년과는 다르게 올해는 분명히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계속 필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메리츠증권증권 영업부의 김민수 부장이었습니다. 자, 슈퍼디오 매치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오늘 함께 하시는 분들은 윤병호 스타, 최명성 소장입니다. 플러스권으로 드디어 누적 수익률이 돌았고요. 급등하는 종목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급락한 종목, 급등한 종목들도 보이고 있고, 지금 한 종목 한 종목 AS 받아보고 신규 종목까지 함께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시는 분들 바로 소개해드립니다. 3시 45분 증권트레이딩센터의 최명성 소장, 서울경제TV의 윤병호 스타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시작하자마자 감사합니다. 예, 오늘 장이 그렇게 감사한 장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수익률이 어쨌든 플러스로 돌았기 때문에 두 분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출발을 했는데 시청자 여러분께 항상 감사한다 이런 의미로 잡아보도록 하고요. 재밌네요. 시작부터. 최 소장님부터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올라가는 종목이 생겼습니다. 원래 좀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 한 3번 저희가 쉬었어요. 그래서 사실 사실상 운이 안 따라준 겁니다. 제 실력은 너무 좋은데 운이 안 따라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세 종목을 가지고 있는데요. 먼저 그 일신바이오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신바이오는 그 생명공학의 연구 및 식품 제약업체의 생산 연구에 필요적인 초전 냉장고 또 이제 동결 건조기 등을 이제 생산하는 회사인데요. 바이오 장비 전문 업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제약 바이오 회사의 약 80%를 제공하는 업체인데요. 제가 좀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자면요. 지난번에 급등을 하다가 요즘 그 바이오 제약이 좀 한 2달간 상당히 좀 안 좋았습니다. 웬만한 종목이 한 20%에서 많게는 50% 정도 빠졌는데 이제 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현재 바닥을 다졌고요. 제가 마이너스 한 14% 정도 난 것 같은데 걱정하지 마시고 이 회사는 3년 연속 매출과 영업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유보율도 좋고 하니까요. 회사는 아무런 이제 제한이 없지만 제약 바이오 하락으로 해서 단기 그 하락했으니까 그냥 계속 좀 들고 가시고요. 제가 오늘 포트에서는 좀 내린 걸로 하겠습니다. 왜냐면 상승력 둔하기 때문에 일단 내리고 다른 종목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이제 웰크론인데요. 웰크론은 제가 이제 정말 한 5번 정도 계속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강조를 드렸죠. 이 종목 한 3,000원, 3,500원대에 매수하면 많게는 9,000원까지 갈 수 있습니다. 했는데 오늘 장중에 약 80% 정도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상당히 기분이 좀 고무되어 있는데요. 웰크론은 이제 고기능성 극세사 섬유를 이용한 침구라든가 섬유 제품 제조 또 복합 방사 방식의 나노 섬유를 이제 만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특히 이제 이 회사가 이제 이용한 부직포라든가 마스크 또 이제 방위산업에 관련된 제품을 만들고 있는데요. 요즘 뭐 이제 황사라든가 미세먼지가 특히 이제 계속해서 서울시나 기타 지방이 좀 나쁘다고 계속 뉴스에 뜨는데요. 미세먼지 관련주 및 이번에 그 남북 경협대 평화공원에서 지뢰 제거할 때 방탄봉을 만드는 회사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 보시면 제가 이 부분에서 계속 한 3주 정도 3,500원, 3,700원 또 이 부분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장중 그 6,000원을 갔습니다. 5,990원. 그래서 수익이 많이 나신 분은 약 85%까지 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월봉상 보면은 이 주식을 제가 매수해놓고 계속 그 황사와 미세먼지가 올 때마다 주말이 낀다든지 아니면 1박 2일, 2박 3일 비가 많이 와서 좀 놓쳤어요. 사실 미세먼지와 황사가 한 2번 정도 와서 이 주식에 올라가고 또 그 방탄봉까지 꼈다면 벌써 한 150% 정도 수익은 분명히 났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차트를 보고 분명히 차트가 뉴스를 만듭니다 했는데 현재 그 3,500원대 추천했던 종목이 현재 6,000원까지 갔고요. 향후 이제 대북 경업주가 계속 뉴스가 나오면 8,000원, 9,000원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중 80%까지 수익이 났기 때문에 일단 우리 시청자분 이제 매수하신 분 축하를 드리고요. 일단 절반 매도하시고 나머지 절반은 계속 좀 들고 가는 방향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이제 코데즈 컴바인인데요.
코데이즈 컴바인은 이제 섬유 의류업체입니다. 그래서 코데이즈 컴바인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이제 매출 및 영업을 하는 회사인데요. 요즘 보시면 이제 그 인터넷이라든가 여러 뭐 백화점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러 홈쇼핑에서도 많이 좀 제가 광고하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근데 2015년 회성 절차 개시 후에 1년 만에 흑자로 돌아섰고요. 국내 시장을 기반으로 연결 대상 회사가 좀 많이 있고, 또 전년 대비 매출이 30% 증가했고요. 영업이익도 36%가 증가됐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드리겠는데요. 차트상 보시면 바닥에서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이 부분에서 더블이 갔고요. 또 이 부분에서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50% 상승, 이 부분에서 거래량 터뜨리면서 이제 17%까지 상승했는데, 오늘 좀 요즘 솔직히 2달간은 장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근데 제약 바이오로 갔다가 요즘 대북주로 한 달 정도 가는데, 그런 섹터만 아니었으면 이미 이 개별주는 솔직히 날아가는 주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17년 동안 종목을 한 2만 번을 봤기 때문에 웬만한 종목을 차트만 보더라도 적중률 한 80% 나오는데요. 이제는 어느 정도 갈 때가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봉상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고요. 주봉상도 보시면 이제 바닥이 안 보이네요. 저는 지난번에 36만원짜리가 이제 3,700원, 백도막이 나기 때문에 이 종목도 사실 어떻게 보면 차트가 그 종목의 앞을 이제 이렇게 뭐랄까요, 넌지시 예시한다고 할까요? 그래서 이 종목은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많이 들어왔고, 현재 60일, 20일, 120일선 위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지지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한번 좀 크게 갈 수 있는 주식입니다. 그래서 현재 뭐 마이너스 2, 3% 나오고 있지만 거기에 연연하지 마시고 계속 들고 가시면서 대응하시면 이제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코데이즈 컴바인까지 그대로 가져가겠다. 이 신바이오만 지금 일단 차트에서 제외를 시킨 상황입니다. 이거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들고 갈까요? 하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신규 매수 자리도 괜찮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이제 요즘 삼성바이오가 좀 많이 악재가 생기고 있는데, 바이오주가 오늘 그 셀티론이 한 6% 정도 장중 올랐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제약이 올라갈 때는 그냥 더 매수하셔도 됩니다. 이 자리에서는요. 예, 알겠습니다. 자, 윤병호 스타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두 종목 가지고 계신데요. 한 종목 들어볼까요? 네네네. 우선 요즘 뜨거운 종목이죠.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게 잘 해결이 되는 듯 하다가 다시 또 밀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상당히 강하게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문제의 핵심 부분, 회계 처리 부분, 그것이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어떤 6번 해석에 따른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심지어는 작년에 대선 전에 심상정 후보가 금감원에 이 문제를 제기도 했었던 그런 내용인데, 다 넘어갔다가 이번에 큰 문제가 아닌 것 같이 나오다가 이번에 금감원에서 또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하고 나서고 있는데요. 요거는 아무튼 해결은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해결이 안 된다고 해서 상장 폐지나 이런 걸로 갈 이유는 없을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어느 정도의 어떤 정부의 체면도 있으니까 벌금형 정도 나와주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어지고요. 지금 이 종목의 기업 가치는 계속 상승을 하고 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공장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 어마어마하게 큰 1공장, 2공장까지 이제 거의 불가동되는 그런 상황에 가 있고요. 실적도 가시적으로 팩트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큰 폭의 그 실적 증가도 있고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어떤 그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키우고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일단 차트로 한번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차트는 제가 자랑하는 차트입니다. 자랑하는 차트인데, 요게 지금 어떤 부분에서도 다 역배열이고 지표도 다 안 좋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나 제 차트에 있는 지난번에 얘기 드렸던 큰 자리라고 제가 표현하는 240선 이평선, 이 자리까지 아무리 큰 악재도 여기까지 오면은 무서워하는 자리입니다. 하락하던 주가가 우상향의 240선을 만나면은 그 자리가 다시 재상승하는, 앞에 이전에 나왔던 어떤 파동에 조정을 마치고 반등할 수 있는 자리다라는 말씀을 제가 지난번에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수렴을 잘 해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거래량도 많이 나오고요. 만약에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있는 회계 부분 말고도 어떤 수급에 대한 어떤
악조건이 있다라면, 악성수급이 있다라면 이 기회 싹 나가고 진정한 투자자들만의 종목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제가 추천하고서 뭐 별로 올라간 것도 없습니다. 대략 한 5, 6, 7% 정도 올라갔는데요. 지금도 아직 그 매수 구간이다. 그러나 올라갈 때 추격하기보다는 조정 시에 매수로 좀 모아가는 그런 종목으로 해줬으면 좋겠고요. 또 시장으로 본다라면은 지금 그 제약바이오에서 그 대북 경제 협력주들 그쪽으로 지금 매기가 많이 개인 투자자들이 몰려가고 있는데 그쪽도 역시나 테마성이다. 그러나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제약바이오 종목이긴 하지만 그 섹터이긴 하지만 테마 종목은 아니다. 팩트가 있고 실적이 있는 종목이니까요. 이 종목 가지고 계신 분은 홀딩 그리고 신규 진입하신 분들은 조정 시에 분할 매수 이런 전략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종목 미투온 이 미투온을 제가 아주 잘 고른 종목 중에 한 종목이었는데요. 참 실망을 좀 했습니다. 어떤 부분에 실망을 했느냐. 지금 당장이지 앞으로의 실망은 아닐 겁니다. 이 미투젠이 아주 작은 종목이에요. 그런데 그 작년 대비 그 실적이 902.6%나 증가한 아주 폭발적인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83억 원. 작은 기업에 이렇게 나오기는 쉽지 않거든요. 이 가상 현실 게임을 영위하는 기업인데요. 이 종목의 실적은 이미 이제 확인이 됐어요. 상당히 좋은 실적이 나오고 있고 앞으로의 미래 가치도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미래 가치에 한 몫을 할 수 있는 그 자회사 미투젠이라는 럭키젠을 인수를 해서 미투젠으로 상호를 바꿨고요. 내년에 상장 예정으로 지금 진행되어 가고 있는 종목인 자회사인데요. 이 상장 기대감도 상당히 크고 상장 프리미엄도 상당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실적과 미래가치 모든 것이 다 겸비된 미투젠입니다. 지금 제가 추천 이후에 대략 한 5% 정도 손실 중에 있습니다. 이 기회에 조금씩 분할 매수해서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투온까지 지금 모두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 팀 같은 경우는 지금 한 종목이 포트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오늘 신규 종목 중에 한 종목이 새롭게 그렇다면 들어가게 될 텐데 어느 종목이 들어가게 될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종목 보도록 하죠. 10종목 함께합니다. 하림, 서산, KC피드, SK진구, 현대상선, 두산인프라코, 호텔신라, CJ홈쇼핑, GS글로벌, 롯데하이마트까지 총 10종목 함께합니다. 자, 최 소장님부터 먼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죠. 어떤 종목 가볼까요? 5종목 중에. 그렇죠. 예. 먼저 이제 5종목을 소개를 해주시면. 예. 먼저 이제 하림부터 소개를 하겠습니다. 하림은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다 아시겠지만요. 국내 이제 닭고기, 하림 사료 등의 브랜드를 가진 이제 국내 1위 생산업체입니다. 종란의 생산부터 부화, 사료 생산, 사육 및 가공, 유통까지 수직 유통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제 여름, 오늘 거의 여름인데 이제 삼복더위가 남아있고 또 중국에 전에 그 이제 삼계탕 수출해서 많은 이제 수익을 낸 회사입니다. 그 사드 문제로 좀 중국과 사이가 안 좋았는데 그것도 풀려지고요. 또 중국 관광객이 예전에 비해 약 절반을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향후 이제 하림은 충분히 많이 상승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하림도 벌써 한 두세 달 전에 많은 거래량이 바닥권에서부터 들어오고 있고요. 한 번과 두 번 들어오고 있고 현재 모든 이평선 보시면 121선, 61선, 21선에서 정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5월, 6월, 7월 달은 거의 뭐 닭고기라든가 이제 삼계탕이 많이 이렇게 인기를 얻죠. 그래서 이 종목 들고 계신 분도 충분히 들고 가시면 차분히 들고 가시면 한 30% 정도는 충분히 수익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 종목은 서산입니다. 서산은 제가 이제 자신 있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2의 이화공유라고 제가 이 방송에서 서울경제에서 한 5번 이상 강조를 해드렸고 오늘까지 이 종목도 거의 80% 이상 수익이 나온 종목입니다. 그래서 들고 계신 이제 우리 시청자분께 좀 축하를 드리고요. 서산은 이제 주로 이제 시멘트를 주요 원재료로 사용하여 콘크리트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인데요. 사업부문은 이제 콘크리트 제품 제조 단일 사업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한전과 이제 통신회사에 많이 납품을 하고 있고요. 이 종목은 제가 이제 차트 보시면 설명드리겠는데요. 이 부분부터
이 종목은 제2의 이하공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중간에 이하공영을 제가 이제 포트에서 내렸지만 이하공영이 제가 추천 대비 200% 상승을 했고요. 또 중간에 특수건설 설명이 드렸는데 그것도 한 120% 정도 오늘까지 수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이번에는 운이 없었지 사실상 뭐 저와 이제 윤병호 대표님의 일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래서 서산 차트 보시면 오늘까지 4,500원에서 이 라인에서 했는데 7,600원까지 해서 80% 이상의 수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산은 이제 4대강 테마도 있지만 남북 경협주에서 계속 건설주가 가기 때문에 여기서 절반 분명히 매도하시고요. 나머지는 이제 월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월봉도 9,000원까지 보입니다. 9,000원. 그래서 이 종목도 4,500원부터 추천을 했기 때문에 9,000원이 가면 더블이 됩니다. 그래서 절반 매도하시고 나머지는 들고 가시면서 이제 대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K스피드입니다. K스피드. K스피드는요, 1970년에 경북축산 이제 주식회사로 출발을 했는데요. 가축 및 가금, 배합사료 기업을 이제 그런 기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주 사업 부분은 이제 그 배합사료라든가 달걀 판매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회사 그 3년 연속 매출이 계속 증가 중이고 영업이익도 양호합니다. 또 유볼도 약 700%로 상당히 회사가 좋습니다. 근데 이 종목을 제가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K스피드가 이번에 한일사료라든가 우성사료 등이 약 50%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K스피드는 이번에 그 남북 그 경협주 및 뭐 대북주에서 이번에 이제 북한과 사이가 좋아지면 북한이 농림이라든가 뭐 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가축, 축산업이 이제 후진성이 있기 때문에 이 그 사료업체, 특히 이제 이런 K스피드라든가 뭐 우성사료 이런 회사 사료가 지원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 보시면 이 앞에서 한 2달 전에 2,000원에 있는 주식이 단기간에 4,000원 더블이 갔죠. 그리고 계속 움직이다가 한 일주일 전에 또 이제 남북 경협 뭐 대북 지원해서 바로 또 50% 갖고 자리를 잡고 있는데 사실 차트상은 뭐 이제 상승하는 자리입니다. 그 주봉을 좀 보겠는데요. 주봉도 이 앞에서 엄청난 거래량이 왔고 무너지지 않고 다시 상승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회사 좋고 실적 좋고 앞으로 이제 남북대화가 계속되고 경협에 있어서 뭐 이렇게 사료 같은 거 지원이 된다면 이 주식이 사료 주식에서는 가장 빨리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제가 일단은 4,000원을 드리겠는데요. 4,000원 들면 한 30% 수익이 가는데 향후 이 종목이 급등하면 6,000원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충분히 앞으로 급등할 수 있는 회사니까요. 차분히 들고 가시면서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SK증권입니다. SK증권은 SK 계열 그룹 금융회사인데요. 투자 매매 및 투자 자문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최근 홍콩 진출에 따른 이제 부동산 재무 관련 자문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작년 영업이익이 311억으로 전년 대비 295%가 증가됐습니다. 차트상 보시면 바닥권에서 계속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고요. 현재 상승 추세입니다. 오늘 좀 지수가 많이 내려서 그런데 지금 보면 한 3일 전부터 전 증권주가 상승 추세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SK증권도 차분히 좀 들고 가시고요. 전고점 한 1,400원을 보시고 들고 가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다음 종목은 이제 현대상선인데요. 뭐 우리 시청자분들은 현대상선을 많이 알고 계시죠. 특히 이제 이번에 대북 관련주에서 많이 갔는데 이 종목만 바닥에서 이제 다시 재상승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현대상선은 이제 해상화물 운송 및 해상화물 운송 주선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대주주가 한국산업은행으로 뭐 부도날 염려는 전혀 없고요. 그 비율은 이제 컨테이너 사업이 이제 86%, 벌크 산업이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종목은 좀 잘 봐야 할 게 현대상선이 그 전에 그 한진 해운의 부도로 인해서 사실상 우리나라 대형 해운사는 현대상선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상당히 그게 엄청난 마이너스를 처리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국가적에서 직접 간접적으로 지원하겠다 그런 의사를 국가 쪽에서 많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느 정도 국가 차원에서 이제 여러 가지 대형 이슈라든가 매출 그러니까 수출권이 있으면은 이제 현대상선을 이용하겠다 그런 이제 발표도 했거든요. 그래서 국가에서 현재 지원을 하고 특히 그 남북 경협 시 현대 쪽에서 많이 북한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남북 경협이 이제 많이 발전이 되고 매출이라든가 영업이 상승되면 현대상선은 이제 두 군데서 많은 수익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상 보시면요. 현재 일봉상 많은 거래량이 터지면서 현재 추세가 아주 좋습니다. 상승 추세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자, 주봉도 보시면
바닥에서 최대 거래량입니다. 그래서 뭐 아직 시작이죠, 아직. 자, 월봉 보겠습니다. 월봉을 보시면 전고점 30만원짜리가 이제 6,400원. 뭐 아주 어마어마하죠. 몇 토막일까요? 좀 뭐 한 70토막이 났네요. 그래서 이 종목은 좀 들고 가시면 과거에 물론 30만원까지는 갈 수 없지만 충분히 과거에 이제 그 명성을 다시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너무 뭐랄까요, 시장이라든가 그런 걸 흔들지 마시고 국가기관사 및 남북 경협에도 많은 이제 앞으로 호재가 작동하고 있으니까 충분히 좀 시간을 가지고 한 달, 두 달, 세 달, 1년을 보고 들고 가시면 이제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제가 주봉에서 보면 이제 6,300원인데 가장 바닥 부분인 10,000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선절가는 5,500원을 드릴 테니까요. 이 종목도 들고 가시면서 차분히 대응하시면 이제 대북주 중에서 가장 바닥에서 시작하는 회사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네, 할인부터 현대상선까지 뭐 종목별로 이야기를 쭉 해주셨는데요. 일단 오늘 새롭게 포트폴리오 편입할 종목 이전에 단기적으로 매매하기 좀 트레이딩하기 좋은 종목이 있다면 저희가 한번 여쭤보고 있는데, 매일 최 소장님 보실 때 이 5종목 중에 뭐 지금 정도의 매수에서 내일 시초가나 내일 오전 중에 좀 빠르게 매매하기 좋겠다라는 종목이 있으십니까? 예, 그 현대상선인데요.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거래량을 많이 보는데요. 오늘 거래량이 현대상선이 2,200만 주가 들어왔습니다. 특히 1,000만 주가 넘는 주식은 아무리 안 가도 5%, 10%는 바로 가는데, 현재 그 현대상선은 각도 11선, 21선이 엄청난 각도로 상승 추세에 있고요. 또 거래량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사실은 오늘 지수가 좋지 않은데 대북주만 좀 살아남았는데요. 대북주는 큰 이제 악재만 아니면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오늘 종가 매수라든가 내일 단기적으로 한 2, 3% 늘릴 때 현대상선에 들어가시면 충분히 5%에서 10% 정도는 수익이 날 수 있다. 단타 종목으로 생각이 듭니다. 예, 현대상선 오늘 뭐 짧게 매매해 보셔도 좋고 또 중장기적으로 보셔도 충분히 좋은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윤병호스타와 이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어떤 종목 갈까요? 예, 두산인프라코어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가지고 나온 종목이거든요. 예, 그리고 뜨겁고 미래 가치가 상당히 느껴지는 그런 종목이고요. 자, 엔진 동력 전달 장치, 유압 장치 등 다양한 부품의 가공, 조립 산업인 건설 기계 사업, 여기에 주목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공작 기계 사업, 그리고 엔진 사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지금 가장 중심적으로 보는 그런 사업이 건설 기계 사업이다. 이 부분을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또 터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11월 엔진 사업부가 중국 1위 동기계 업체인 로볼과 소형 엔진 조인트 벤처 계약을 맺었다. 중국의 이 수요는 아주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쪽하고 런칭이 제대로 된다라면 아마 두산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 많이 키워야 될 그런 회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2017년 연결 기준 동사 매출액은 6조 5,679억 원을 기록해서 전년도 대비 14.6% 증가한 금액이다. 그리고 그 당기 순이익도 전년도에 비해서 155.8% 아주 대단하게 증가한 그러한 모습이고요. 2,966.4억 원을 기록했다. 중국은 단일 국가로 최대 굴삭기 시장이다. 중국이 우리 굴삭기를 제일 많이 사가고 있는 그러한 나라 중에 하나고 수요도 제일 많고요. 그리고 중국 내 굴삭기 판매는 2011년에 17만 대에서 고점을 찍었던 가장 많이 팔았던 때가 17만 대였는데요. 경기 침체로 2015년에는 5만 대까지 줄었고요. 그리고 2016년도에 6만 대, 6만 2,900대 정도 팔렸고, 그리고 작년에는 13만 559대, 2011년 이후에 최대치를 기록했고요. 공장을 최대한으로 가동 중인데도 물량이 부족하다. 그래서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요. 대북 경제 협력이 가시화된다라고 할 때 북한의 인프라 사업이 가장 시급하다. 우리 김정은 위원장께서도 그때 판문점 회담에서 도로가 민망하여라는 말도 했었죠. 그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도로라든가 어떤 뭐 가스관이라든가 뭐 이런 인프라 사업이 전혀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공사를 하려면 굴착기가 절대로 필요하죠. 그래서 앞으로 중국 시장에 이어서 북한과의 대북 경제 협력 여기에서도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이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인프라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에 의해서도 상당한 그러한 수요가 늘 것이다라고 보고요. 두산 인프라코어 아주 강력 매수로 추천을 드립니다. 네. 목표가는 15,000원, 손절가는 8,990원을 제시해 드리고요. 그리고 호텔신라 지난번부터 뭐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종목이긴 하고 2017년 3월 사드와의 그 문제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었죠. 우리 중국 관련주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종목들이 다 어려움을 겪었는데 특히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면세점 매출 툭 떨어졌죠. 그리고 호텔신라의 손님들도 떨어졌죠. 그래서 어느 종목보다도 큰 어떤 어려움을 겪고 난 그런 회사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금 그 유커들이 많이 회귀하고 있고 면세점을 찾는 그런 그 중국 관객도 상당히 많아지고 실적도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여러 가지 그 모멘텀들이 산재해 있는 호텔신라는 아주 지금 고점이라고 생각되겠지만은 신고가 위치에서 가는 종목들은요 쉽게 매도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 종목 주춤할 때마다 추가 매수해서 아니면 신규 매수해서 수익을 내는 쪽으로 가져가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CJ 오쇼핑, 요거는 이제 목표가 26만원, 손절가 20만 5천원까지 드렸었는데요. 2016년 대비 영업이익이 무려 126억이 증가를 했고요. 2018년 추정치, 요거는 조금 무의미합니다. 왜냐하면 CJ E&M과의 합병 기준 법인, 그 새로운 법인 기준해서 낸 거기 때문에 1925억 급 신장이 예상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판매 채널이 아주 다양해져서 내수 소비가 주춤하는 사이에 시장 환경에서 주목할 만한 그런 실적의 성과를 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시장 변동성보다 실적 장세에 주목할 시점이기 때문에 이 CJ E&M과의 합병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는 CJ 오쇼핑 강력 추천드리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제 CJ 죄송합니다. GS 글로벌. GS 글로벌은요, 2017년도 2분기부터 영업이익 단기 순이익이 아주 급증을 하는 그런 종목이죠. 2017년 말이 아니라 2분기부터. 그래서 지금도 계속 좋아지는 실적을 보여주고 있고요. 2017년 연결 영업이익 490억 원, 32% 증가했고요. 물론 뭐 현금, 선물 배당, 다 이제 6월 이렇게 넘어가면은 이제 그 배당 종목들이 이제 많이 힘을 내는 또 그런 기간이 돌아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그 GS 글로벌 같이 배당 많이 주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에 또 투자를 많이 해야 될 거고요. 부두 운영 사업 진출을 위해서 200억 원을 투자를 했었고요. 요거는 동해 국제 자원 터미널 주식 200원어치를 취득해가지고 취득 지분 비율은 40%, 취득 목적은 부두 운영 사업 진출 및 물류 사업 시너지 창출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아주 미래가치가 아주 높은 그런 종목이다. GS 글로벌 소리 없이 잘 가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한전 기술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한전 기술은 이제 그 지금도 대북 관련주에서 물론 뭐 인프라 쪽이죠. 다 같은 인프라 쪽이긴 한데 터널 쪽에 지금 많이 집중돼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또 전기 쪽이 더 시급하지 않느냐 또 지금 그렇게 의견들을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한전기술 같은 경우는 북한은 뭐 모든 조건이 다 그게 돼 있습니다. 지진에 안전하고 화강암 그런 산맥들이 많이 있고요. 거기에다가 또 원자력 우리가 지금 얘기하기는 지금 좋지 않지만 원자력 쪽도 많이 발달돼 있고 경수로 쪽으로만 바꿔주면 원자력까지 바로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한전기술의 그 어떤
대북 관계에 있어서도 아주 주명을 받지 못해서 그렇지 그쪽으로 바로 주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여지고요. 전부터 말씀드렸던 영국 모어사이드 원전 우선 협상자 그 부분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원전 수출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 산업자원부 장관께서도 아주 밝다고 낙관적이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정도로 우리가 수출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러면 초기에 만들어지는 그런 공사에 대한 어떤 수익은 우리 한전 기술 가져올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 종목 밀릴 때마다 이 종목도 상승할 때 추격 매수보다는 밀릴 때마다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가는 그런 종목으로 선택을 해서 큰 수익을 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롯데 하이마트를 말씀을 드리는데 롯데 하이마트 같은 경우는 이제 증권사마다 지금 이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의견이 분분하고 있어요. 지금 부정적 의견도 나오고 있고 긍정적 의견도 나오고 있고 그런데 저는 상당히 긍정적인 쪽으로 제가 포지션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2014년 상당히 오래됐죠. 지금 2018년이니까 4, 4분기부터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단 한 분기도요. 전 분기보다 적게 나온 분기가 한 번도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난번에 또 지난해 현금 배당을 500원 주던 거를 무려 1,850원, 1,850원을 주는 그런 아주 파격적인 결정을 했죠. 주주 우선 정책으로 제일 앞서가는 기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러시아 월드컵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거기에서 또 가전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롯데 하이마트가 상당히 각광을 받을 것이라고 보고요. 롯데 하이마트도 지금 살짝 늘리고 있거든요. 매집해서 큰 수익으로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예. 총 5종목인데 거기다가 한전기술까지 한 종목을 더 해주셨어요. 워낙에 또 이제 1+1을 좋아하시는 우리 윤병호 스타께서 한전기술 AS 겸해서 지금 하나 더 이슈를 짚어주셨습니다. 자, 단기 저점이나 단기 수익 내기 좋은 종목 역시나 윤병호 스타께도 동일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이 오늘 정도에 매수해서 내일 정도에 보면 좋을까요? 오늘 정도라고는 제가 표현하기가 좀 어렵고요. 두산인프라코어가 지금 직전 고점 위치에 있거든요. 거기에서 저는 조건을 좀 제시해 드릴게요. 직전 고점을 돌파할 때 거래량이 이제 많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때 따라 들어가셔서 지금 들어가기보다는 따라 들어가셔서 그 다음 날부터는 거래량이 줄면서 올라가는 그런 효과를 노려서 만약에 줄면서 올라간다라면 스윙으로 가져가 주시고요. 그 돌파한 날보다 같거나 더 많은 거래가 나와준다라면 바로 그 돌파 파동만 먹는 그런 단타 매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검색창에 톡스타 검색하신 뒤에 또 클릭해서 들어오신다면 윤병호 스타와도 또 함께 만나보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많이들 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규 편입 종목 바로 여쭤보면서 포트폴리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 소장님 어떤 종목 편입할까요? 저는 K스피드입니다. 예. K스피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료 관련주죠. 사료 관련주인데 이번에 회사 물론 이제 3년 연속 매출도 좋고 영업이익도 좋은데 이번에 이제 대북 경유업주 보면 이제 시장의 중심이 대북 경유업주인데요. 사료가 이제 만약 북한에 지원이 된다면 이 종목이 2달 전에 바로 따블이 갔기 때문에 2,000원대 있는 주식이 바로 3,900원 따블이 갔습니다. 또 차트상도 보시면은 거래량을 계속 모아가며 있으면서 횡보하면서 튈 수 있는 현재 자리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사실상 급등주입니다. 그래서 주봉을 좀 보시면요. 주봉에서 엄청난 거래량이 왔기 때문에 최소한 5,000원까지는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바닥권에서 그렇게 급등주 그런 종목을 많이 제가 추천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 종목도 현재가 3,080원인데 2,700원만 깨지 않으면 들고 하시면 충분히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K스피드 새로 편입하겠습니다. 예, K스피드 오늘 종가 편입입니까? 네. 예, 오늘 종가로 편입을 하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포트폴리오 정리가 또 됐는데요.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일신바이오가 빠지고 KC피드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기 보유 종목 웰크론, 코데지 컴바인, 삼성바이오로직스, 미투온까지는 그대로 보유 관점에서 접근합니다. 자,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 상담들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5222번님께서 우성사료 3,840원의 비중 50%, 매도가 궁금하다 하셨습니다. 여기도 테마가 좀 있지 않습니까, 최 소장님? 그렇죠. 이제 우성사료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방금 KCPD가 있고요. 또 한일사료, 우성사료가 있는데 이 종목 좋습니다. 뭐 회사 좋고 실적 좋고 또 배합사료 제조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전국적으로 이제 망을 가지고 있죠. 또 베트남과 중국에서도 수출하는데 차트 보면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은 바닥권에서 현재 엄청난 매집을 하고 있으면서 강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또 주봉 보시면은 제가 이제 좀 공부를 해보니까 이 우성사료 BPS, 그러니까 청산 가치가 5,500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대북주 이제 이걸 어떻게 보면 이제 명분으로 핑계로 해서 가는데 5,500원. 이제 차트 보시면 1차 5,000원, 2차 5,500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그냥 계속 보유하시고 들고 가시고요. 손절가만 제가 정확히 드리겠습니다. 손절가 1차 4,000원, 2차 3,800원. 그러니까 한 4,000원을 깨면 절반 매도하시고 3,800원을 깨면 다 매도하시고, 그래서 손절가만 약 넉넉 잡고 3,800원 지켜주시면 충분히 대북 관련주로 가면 5,500원 이상 갈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더 가져가자. 네네네. 것 같고요. 네. 0656번님께서 아진 엑스텍 종목 여쭤보셨고요. 13,250원의 비중 40%, 중기 전망을 여쭤보셨어요. 윤병호 스타님 어떻습니까? 아진 엑스텍이요? 아진 엑스텍이요? 예. 예, 아까 제가 우리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거하고 같은 위치거든요. 예, 잠깐만요. 네, 아진엑스텍 지금 12,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예. 0.4%. 아진엑스텍이 일반적으로 그냥 차트만 봐서는 잘 모르시고, 저가 설정해 놓은 차트를 보시면은 이 심리적 지지선이라고 볼 수 있는 240점 위치까지 지금 내려왔습니다. 이 종목은 이제 로봇에도 관련이 있고, 반도체, 2차 전지까지 관련이 있는 아주 전망이 좋은 그러한 종목이기도 하고요. 실적도 좀 괜찮게 나오는 종목입니다. 그런데 지금 반도체 업종들이 좀 다 이렇게 밀리는 경향이 좀 있었어요. 테마 쪽으로 좀 몰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경향이 있었던 모양인데, 지금 이 자리가 심리적 지지선이라고 보고요. 12,000원대 12,000원이 무너지면 일단 손절 대응을 해주시고, 여기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처럼 여기에서 어떤 대량 거래가 터져주고 거래량이 좀 빵 터져주면서 상승으로 전환이 된다라면은 이거는 새로운 파동의 출발 자리다라고 볼 수 있고, 조금 더 길게 가져가서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477번님의 문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코닉스고요. 14,200원의 비중 20%. 손절 타이밍이냐 아니면 추가 매집 타이밍이냐라고 여쭤보셨습니다. 이 둘은 정반대인데 최 소장님 어떻게 할까요? 이 세코닉스가 현재 우리 시청자분께서 14,200원에 매수하셨으면 현재 사실 뭐 이렇게 손실이 한 30-40% 나올 것 같네요. 근데 현재 이 종목은 거의 차트상 좀 보면요, 바닥은 어느 정도 이렇게 다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추가 매수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이제 17년 경험이 있지만 모든 주식은 정배열로 들어야 됩니다. 정배열. 그래서 아직은 떨어지고 있으면서 잠시 하락만 멈췄을 뿐이지 아직 매수 구간은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시청자분께서 손실은 크지만 현재 이 종목이 9,340원이 이제 저가입니다. 그래서 한 9,500원만 깨지 않으면은 1차 제가 볼 때는 한 12,000원까지 다시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반등 나올 때 그때 매도를 하시고요. 당분간 좀 이제 이번에 웬만한 제약바이오라든가 웬만한 개별주가 이제 제약바이오 테마 또 대북주 테마로 해서 20-30% 몰린 종목이 많은데, 하락한 종목이 많은데 거의 바닥을 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넉넉 잡고 한 달 정도 좀 기다리시고요. 12,000원 정도 오시면 그때 절반 정도 매도하시고 그때 가서 좀 대응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12,000원 선까지 그래도 넉넉하게 기다려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시각이 벌써 3시 26분 지나고 있는데요. 마감지수 바로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2,460선 지금 턱걸이 다시 했습니다. 2,461.42포인트 거래가 되면서 0.59% 하락인데, 일단은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얘기가 다시 소식이 들여왔습니다. 대한민국의 통신 방송기자 각 4명씩을 초청하겠다.
라고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이게 23일부터 25일까지 지금 예정이 돼 있습니다.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에 대한민국의 통신 방송기자 각 4명씩을 초청하겠다라고 속보가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 지수 봤고요. 일중 흐름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475포인트대부터 2456포인트대까지 한 3시경에 쭉 빠져내려왔다가 저점 찍고 지금 살짝 도는 모습인데 도는 모습이라고 표현하기도 좀 애매할 정도로 저점 대비해서 한 5포인트밖에 지금 올라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2460선 턱걸이 하는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일중 흐름 받고 수급 주체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죠. 수급 주체 보시면 외국인 기관 동반 매도인데 외국인 매도 물량 2,100억 원까지 쌓였고요. 기관도 2,104억 원, 나란히 2,104억, 2,105억 원씩 팝니다. 개인이 3,789억 원 순 매수하면서 또 저점 매수 돌입한 모습이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입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액면 분할 이후에 최저점 오늘 찍었습니다. 또 4만원대에서 5만원대로 좀처럼 올라가지 못하는 모습이고요. SK하이닉스 1.17% 하락합니다. 셀트리온이 오늘 5% 내외의 급등이 나오고 있고요. 현대차도 1.32% 하락하면서 현대차 15만원 무너졌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6위부터 10위 종목들입니다. 포스코 0.13% 하락.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오늘 급등 같이 나옵니다. 오늘 제약바이오 업종들 전체적으로 분위기 다시 좋아지고 있고요. LG화학과 KB금융 1%대 각각 하락. 삼성물산은 12만 8,500원대에서 거래 마감 예상이 됩니다. 다음 코스닥 시장 살펴보도록 하죠. 863포인트 거래 마감 예상됩니다. 0.52% 상승 마감 예상이 되고요. 일단은 860선은 안착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중 흐름들 코스닥도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 866포인트대부터 860포인트 무너진 순간까지 있었는데 조금씩 회복해 나가면서 863포인트대 오늘 장중 딱 중간 정도에서 마감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수급 주체 어떨까요? 수급 주체 보시면 기관이 주로 사줍니다. 524억 원 기관 매수, 외국인 개인파입니다. 외국인 329억 원 매도하고 있고요. 개인도 223억 원 순 매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최근에 우리 시장에서 지금 매도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수급이 좀 꼬여가는 모습, 시장을 누르고 있는 모습, 수급 주체를 그냥 보기만 해도 확인이 됩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입니다. 일단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6%대까지 상승 흐름 가져가고요. 신라젠도 2%대에 회복이 됩니다. 나노스가 지금 낙폭 많이 줄이면서 5% 하락 마감이고요. HLB 지금 MSCI 지수 편입된다라는 소식이 오늘 강세를 보였는데 상승폭 많이 반납을 했습니다. 1% 상승으로 마감이 예상이 됩니다. 메디톡스도 1% 상승 마감 예상되고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6위부터 10위 종목들입니다. 여기 보시면 바이로메드, 셀트리온, 제약, 펄어비스 역시나 MSCI 지수 모두 다 편입됩니다. 6월 1일자로 5월 31일 종가로 기준이고요. 6월 1일자로 편입이 됩니다. 일단 이 세 종목 오늘 잘 달리네요. 펄어비스, 바이로메드 각각 5%대의 상승, 셀트리온 제약은 2%대의 상승입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은 다시 보합권까지 올라왔고요. CJENM은 600원 하락하면서 장마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화요일장이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장도 역시나 쉽지 않았던 장 후반에 많이 흘러내리는 장이다 보니까 대응 자체가 쉽지 않고 섹터별로 지금 집중이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모레퍼시픽 지금 영업이익 나왔는데요. 2,359억 원 전년비 25% 하락입니다. 일단 중국 관련 소비주들은 사드 직격탄에서 아직까지는 자유롭지 못한 모습들 최근에 볼 수가 있죠. 최명성 소장님과 오늘 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네, 오늘 좀 시장이 아침부터 좀 힘이 없었습니다. 지금 거래소 코스닥이 좀 많이 떨어졌는데 셀트리온과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좀 시장을 살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셀트리온 헬스케어 또 이렇게 3인방이 좀 많이 하락하다가 오늘 장중 5% 6% 좀 상승했고요. 방금 보니까 삼성 바이오가 한 5% 이상 상승했는데 그동안 많이 떨어졌던 이제 제약 바이오가 다시 좀 상승 추세로 돌아선 것 같습니다. 물론 좀 대북주도 좀 있지만은 제 생각에 이제 점차 자리는 이제 시장은 자리를 잡고 다시 이제 상승적으로 가는데 제가 이제 17년 경험이 있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은 좀 신용만 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아무리 대북주가 많이 가고 제약 바이오가 많이 가도 중간에 큰 이슈가 있으면서 하락이 한 두세 번 나오면 결론은 이제 개인들은 많은 손실을 보거든요. 그래서 좀 이제 제약 바이오가 다시 반등이 나오고 대북주가 가고 지수도 좀 자리를 잡은 것 같은데 좀 시청자분들은 좀 신용만 과도하게 쓰지 마시고 좀 줄여주시면 앞으로 좀 좋은 장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과도한 신용은 지금 자제를 해야 될 시장이다라고 일단 경계감도 말씀을 해주셨고요. 윤병수 스타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오늘 장이
미국장이 어제 좀 반등이 나와주니까, 연속 상승이죠. 반등이 아니고, 그리고, 항생 지수도 상당히 지금 강하게, 지속적으로 올라왔는데, 오늘 우리 장 시작하고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항생 시작하면서, 10시 반, 상해 종합, 바로 이어지면서 아주 급락장이 지금 나왔는데, 지금 그 시장이 상당히 좀 불안함을 많이 느끼고 있다. 어떤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투자자분들은 테마주 쪽보다는 실적 장세로 갈 수 있는 실적이 기반이 되는 그러한 종목들을 비중을 높여서 매매를 하시고 테마주 쪽, 대북 관련주라든가 제약바이오 쪽 이쪽은 약간 그 작은 비중으로 잠깐 매매하는 단타 매매 이런 식으로 대응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과 오늘 긴 시간 또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3시 45분 증권트레이딩센터의 최명성 소장, 서울경제TV의 윤병호 스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마감지수 바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0.71%나 빠졌습니다. 2460선 무너졌고요. 2458포인트대 거래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반대로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862포인트 0.48%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오늘 급등 흐름들 또 이어갔습니다. 상승세가 조금은 빠졌는데요. 1073원 80전에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장에 핫했던 이슈들 바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터스 경제연구소의 김진석 소장입니다. 앞서서 방송 시작하기 전에 이슈가 하나 나왔죠. 자, 북한 같은 경우에는 핵실험장을 폐기하는데 한국에는 기자를 4명 초청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다만 수급을 보니까요. 이 시각 현재 유가중국 시장이 외국계가 어제는 950억의 매도, 오늘은 약 2,410억 정도, 어제보다 상당히 3배 이상 많은 매도가 있었고요. 기관도 지난 3개월 동안 순매수, 오늘은 순매도가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이제는 북한발 이슈에 한국 사람들이 둔감해졌다 이렇게 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고 오늘 시장의 큰 이슈들 어떤 종목들이 올라가는지 체크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좀 올라가는지 좀 보실 것 같은데요. 자, 한국 시간으로 MSCI 편입된 종목들 어떻게 보면 5월 말 그러니까 6월 1일 기점으로 오는 종목들 리뷰를 드리겠고요. 자, 삼성전자 액면 분할 효과가 꺼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삼성전자에 대한 코멘트 드리겠고요. CJC푸드 그리고 현대상사 마지막으로 내일 모레 같은 경우 이슈가 있죠.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맞물려가지고 삼성물산 이렇게 5개 종목들 리뷰를 잠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몇몇 종목들 눈에 띄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MSCI 즉 모건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에 편입된 종목인데요. 자, 눈에 띄는 것들은 삼성 엔지니어링 그리고 HLB 또한 바이오메드, 파라비스 이런 셀트리온 제약 종목들이 어떻게 편입됐다 이런 이슈 속에서 때론 탈락했다 이런 쪽에 상당히 이슈가 있고요. 따라서 MSCI 편입된 종목들 보시는 것처럼 빨간불이 올라왔지만 오늘 수급에는 어떻게 좀 흐름이 있는지 수급에 대한 리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셀트리온 제약부터 좀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자, 방금 보셨던 것들 셀트리온이 1,600원의 상승 보이는데 자, 눈에 띄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어저께까지 흐름을 보면 오히려 그 공매도 물량은 여전히 많았다는 것을 말씀을 좀 드려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바이오메드 같은 경우에도 오늘 상당히 의미가 좋았죠. 다만 눈에 띄는 것들은 어저께까지 바이오메드의 공매도가
3일 전에는 22%, 어제는 15%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공매도 물량이 좋은 이슈에도 불구하고 보시는 것처럼 약 6%, 때로 4% 이렇게 급감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또한 MSCI 편입에서 빠졌던 종목인데요. 어저께까지 데이터를 보면 기본적으로 그 공매도 물량이 지난 5월 12일 같은 경우에 30%, 그러니까 전체 100%의 주문 매매 가운데서 30%가 SK네트워크 주가 빠져라 그런 어떤 공매도 물량이 여전히 많았다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현대위아입니다. 좀 다른 관점이 있겠지만요, 어쩌면 MSCI 편입 관련돼서 어떻게 보면 이제는 빠질 예정이지만 중요한 것은 눈에 띄는 것들은 5월달 들어서도 지난 4월 말에는 23% 그리고 어저께는 10% 등 전체적으로 공매도 물량이 많았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과연 공매도 물량이 어떻게 지켜야 되냐에 따라서 과연 5월 말 그리고 6월 2일 날 MSCI 편입에 어떤 효과가 나올 것 같은데요. 현재까지는 공매도 물량이 오늘은 잡혀있지 않지만 보시는 것처럼 주가가 상승했다는 거 보면 이제는 외국계가 어떻게 보면 MSCI에 편입된 한국 종목들을 포트폴리오에 담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비즈니스 데이로 약 6, 7 남았는데요. 외국계는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오늘 MSCI 편입된 종목들 빨간불이 올라왔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삼성전자에 대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49,200원이죠. 1.8%.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우리가 그 지난 4일날 이제는 액면 분할이 50분의 1이 됐기 때문에 우리 애들에게 삼성전자 주식을 한 주씩 사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요. 다 틀렸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차트를 좀 보시면서 다시 한번 종목에 대한 리뷰를 좀 드려보겠는데요. 아무래도 이걸 좀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자의 차트의 모습을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간단히 보실 것 같은데 지난 4월 27일부터 거래 안 됐죠.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기준가가 53,000원이었습니다. 그때는 53,000원이었고요. 그날 즉 53,900원까지 상승했고요. 이 당시에 많은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자, 삼성전자 주식 이제는 손주들한테 사주세요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시각 현재 49,200원입니다. 이것을 50을 곱해 보니까요 246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좀 설명이 좀 안 되겠지만 이렇게 보시면 지난 4월 27일 날 265만원 그리고 이 시각 현재 49,200원을 곱하기 50을 하면 이 시각 현재는 246만원이기 때문에 액면 분할 효과는 없다. 일단 없다 이렇게 말씀 드려보겠고요. 자, 눈에 띄는 것들은 액면 분할 왜 했죠? 그만큼 액면 분할해서 거래가 많이 늘리겠는데 중요한 것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 물량 24%입니다. 지난 3개월 전에는 전체 거래 가운데서 25%가 공매도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흐름으로 본다면 삼성전자 주가 상승보다 하락할 여지가 많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자, 그렇다면 삼성전자가 이제는 5만원짜리이기 때문에 다른 종목 사실 분들이 이제는 삼성전자를 사고 있어서 중형주 소형주에 들어갈 돈이 삼성전자에 몰리는 예상보다 우픈 현상이 이 시각 일어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여전히 대북 경협 관련주에 대한 리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몇몇 종목들 있죠. 현대시멘트 같은 경우에는 며칠 동안 상당히 급등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고요. 또 한 종목 관련돼서는 우리가 부산산업, 최근 들어서 부산산업이 상당히 급등했습니다만 오늘은 보시는 것처럼 부산산업이 이 시각 현재 19만원대까지 지금부터 밀리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몇몇 종목들 우리가 현대시멘트가 상승했을 땐 대북 경협주가 좋을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 상승했고 오늘 부산산업이 하락하니까 그동안 대북 경협주가 너무 올랐습니다 이런 관점인데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상당히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 또 새로운 한 종목이 올랐죠. CJ시푸드입니다. CJ시푸드가 또 다른 이벤트가 있는데요. 오늘은 3,360원 그러니까 장중에는 3,650원대 이 시각 현재는 11%로 마감했는데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어쩌면 이제 우리가 남한과 북한 즉 북한에 이제는 수산업까지 도와줄 것이다 이런 관점으로 CJ시푸드 올라가는데 중요한 것은 올라가겠지만 과연 이것이 내려올 때 폭탄 돌리기를 누가 잡아야 될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CJ시푸드가 올라갔지만 이것을 그냥 눈으로 보시는 전략이 앞서 말씀드렸던 현대시멘트 그리고 부산산업 예를 보더라도 폭탄 돌리기를 감당하실 생각이 있으면 잡으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눈으로 보시는 것이 리스크를 해지하는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네 번째 현대상사 모처럼 올라왔습니다. 어저께도 상한가 갔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 장중에 37,000원대 이 시각 현재는 34,000원대 장중에 상당히 급락이 많던 종목인데 또 다른 이벤트가 나왔습니다. 이제는 트렌드가 앞서서는 소위
수소 관련주가 되는데 이제는 어떻게 보면 현대상사를 비롯해서 이렇게 무역 관련주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주된 내용이냐면요. 북한을 도와주려고 그러면 무역들이 좋아야 된다. 이런 관점 속에서 현대상사가 상승할 수 있는 이런 이슈가 좀 나오고 있고요. 또한 그 종목 관련돼서 LG상사 그리고 과거에는 우리가 대우인터내셔널이죠. 이제는 포스코 대우로 바뀌었는데 이런 무역 상사주가 이제 북한하고 좋아지려고 그러면 무역이 잘 될 것이다. 그런 관점 속에서 올랐는데 이것도 그냥 올랐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장이 마감되고 보니 1.75%밖에 상승 안 했지만 장중에 37,000원 이렇게 급락했던 종목이기 때문에요. 결국 이런 종목들이 리스크가 있지만 최근 들어서 대북경협 관련주가 자원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보면 CJC푸드를 비롯해서 이제는 물고기 관련주 이제는 무역 상사주로 계속 순환되고 있는 모습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관련된 삼성물산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삼성물산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릴까 이런 고민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자, 삼성물산 128,500원대 그리고 0.7% 모습 보이겠고요. 또한 그의 종목 관련돼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가도 최근 들어서 상당히 종목들 그림들 보면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오히려 2만원의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내일 모레입니다. 내일 모레 어떻게 보면 감리위원회가 열리는데 그때 어떤 내용이냐면 계속 얘기가 그거죠.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돼가지고 고평가 논란이 있다 이런 판단인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대주주가 결국 삼성물산입니다. 즉 삼성물산이 합병하기 전에 제일모직에 기본적으로 지분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삼자들이 바라봤을 때 삼성물산 그리고 그 제일모직 합쳤을 때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가의 어떤 재무가치를 소위 고평가해서 제일모직의 어떤 주가를 상당히 올려놨고 그것이 결국 이재용 삼성전자 공적으로 이제 삼성전자 어떻게 보면 부회장이지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어떤 지분을 올리려는 그런 판단이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삼성물산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돼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오늘 상승하고 삼성물산이 하락했다는 것은 삼성물산도 약간 좀 부담이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눈에 띄는 것들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북경협제 트렌드가 계속 바뀌고 있는데요. 자, 대북경협제 트렌드 계속 바뀌고 있는 것이 눈에는 띄고 있지만 과연 저게 저만큼 효과가 있을까 그런 부분들이 오늘 시장에 상당히 흔들리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기관들이 오늘까지 매도했다는 것은 이제는 대북경협제 이슈가 시장에 상당히 둔감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어떤 팁을 좀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시장에 이슈가 있었던 5개 종목들 간단히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내일장 전략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안타증권 설릉역 지점의 박진희 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장 정리 한번 쭉 해주시고요. 내일장 어떤 전략 필요할지 함께 들어볼까요? 네, 오늘 시장 다들 아시다시피 대북주가 장 초반에 상당히 좀 강했었습니다만은 오장 들어서면서부터 약간 좀 탄력이 떨어지는 모습들도 좀 나타났습니다만은 또 막판에 다시 또 철도 관련주들이 급등하면서 명맥을 이어가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반대로 MSCI 지수 편입과 관련돼서 제약바이오 섹터주들이 장 초반에 강하게 올라왔었습니다만은 오후에 약간 좀 탄력이 떨어지면서 또 철도주한테 밀리는 모습도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대북주와 바이오 섹터 또 일부 낙폭과대 게임 엔터주들과 좀 시속 게임이 나타나는 흐름이 전반적으로 좀 나타나면서 전체적으로 지수는 좀 거래소 시장은 좀 약한 모습으로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 소폭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전체적으로 종목별 편중 현상이 점점 더 심해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 흐름으로 봤을 때는 좀 대북 관련주들은 계속적으로 순환매가 빠르게 돌고 있기 때문에 일단 새로운 종목들, 새로운 섹터주들이 계속적으로 흐름이 좀 나타나는 부분들을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조금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만은 궁극적으로는 항상 늘 추격 매수보다는 조금 눌림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좀 활용하시고 전체적으로 트레이딩에 좀 국한하는 대응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렇다면 내일장에서 저희가 공략해 볼 만한 종목 있다면 짚어보고 싶은데요. 어떤 종목을 볼까요?
네, 오히려 뭐 대북 관련주라고 하기보다는 최근에 유가가 상승하면서 일단 원자재 가격들이 좀 올라오고 있고요. 그다음 BDI 지수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또 자원개발주들도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죠. 같은 맥락에서 뭐 해운주들 흐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대한해운 같은 경우가 특히 이제 벌크선 운임지수의 영향을 많이 받고요. 뭐 각종 이제 원자재라든지 석유, 뭐 LNG 다 마찬가지가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운반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흐름 보신다라면 양매수가 꾸준히 좀 들어오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뭐 대한해운이라든지 펜오션이 벌크선 쪽이고 현대상선은 컨테이너선 쪽입니다. 뭐 현대상선 같은 경우는 뭐 현대그룹주 관련해서 좀 많이 오르는 흐름들도 좀 있긴 하죠. 일단은 뭐 펜오션과 비슷한 케이스지만 대한해운이 약간 수급 면에서 좀 유리한 부분들이 좀 있고요. 일단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보신다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종가 35,550원입니다. 뭐 종가에서 내일 정도 보신다라면 3만원과 뭐 3,050원 정도에서 3,500원과 3만원 정도에서 좀 잘 버텨준다라면은 저점에서 한번 접근해 보시면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기회는 유가가 좀 조정받을 때가 좀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이후에 뭐 일단 주가 흐름이 순조롭게 이어진다라면은 지난번 고점대인 35,000원 부근 1차적으로 돌파하게 된다면 한 38,000원 정도까지 목표가 삼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약 한 28,500원 정도 지선 확인하시고요. 이 가격이 깨지게 된다라면은 기술적인 조정이 좀 대비하신 전략도 필요하겠습니다. 예, 대한해운에 대해서 지금 매수가는 4시 초가 부근 35,000원 손절가 목표가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한타증권 설릉역지점의 박진희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더욱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